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퇴했습니다. 검찰개혁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정농단 수사의 책임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과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수사팀 관계자, 그다음에 법무부 관계자 여러 명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든 금일봉도 오갔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자, 검사 출신이죠.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이거 부적절한 만남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당시 그 전후해서 수사를 한쪽에서는 하고 수사를 한쪽에서 받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은, 네. 통상적으로 그런 만남 자리가 있어 왔기는 하나, 당시 시점에서는 좀 적절치 않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검찰이나 법무부 쪽에서는 그 수사가 마무리되고 난 뒤 그러니까 4일 뒤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수사하고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보통 수사가 진행 중일 때도 네. 만나지 만나지 않는 것이 상례인 것이고, 네. 당시 이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당시 수사를 한 부서가 서울중앙지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법무부 안택은 검찰국장을 비롯해서 검찰 여러 관계자들이 수사의 대상이 잠재적인 대상이었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수사를 마친 상태라 하더라도 그런 양쪽 당사자 격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 회식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돈이 와고 했다면은 관행이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라는 거 말하고 싶습니다. 뭐 의원님께서는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시기도 했으니까 이 안택은 그 검찰국장이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그 분류되는 사람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1000번이 넘는 전화통화를 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화를 1000번을 했다는 것 그 자체도 비록 짧은 시간 비교적 단기간 내에 그와 같이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도 그 횟수에 비춰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도 봅니다. 네. 그런데 당시 그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이 안택은 국장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를 안 한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본다면은 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병우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이고 무려 1000번이 넘게 통화를 했던 당사자인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끝나자마자 술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본다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일상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안택은 국장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더라도 내부에서 보더라도 혹독한 기준을 적용을 할 정도로 정도 높은 수사라든지 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또 그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의혹이 해소됐다 한다면은 이런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부실 수사에 가까운 수사 결과를 내놓은 이후에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국민들로부터 설득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하면 검찰총장 다음으로 검찰 조직 안에서 넘버 2로 꼽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법무부 검찰국장은 뭐 하는 자리예요, 의원님? 이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에서 검찰 관련한 모든 행정에 법무부 장관 다음으로 관여를 하는 부서의 최상급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을 쭉 이제 행정적으로 뭐 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검찰에 대한 인사권, 그다음에 예산권을 직접 갖고 있는 부서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검찰국장이 뭐 특별수사 다 끝났으니까 고생했다. 술 한잔 먹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검찰국장이 본인이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건이 아닌 경우는 좀 대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들에 대해서 수사가 마무리되고 이렇게 식사를 베풀거나 하는 경우는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인 것이고 검찰 내부가 관련돼 있거나 어떻게 보면 본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관행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배제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봉투가 오갔다는 겁니까? 이른바 금일봉. 그 안에 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하고 이게 그런 거 팀한테 전달한 게 아니라 개개인한테 전달했다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법무부 장관 내지 검찰국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정도 위치에 있으면은 여러 수사팀들이 수사를 마무리 짓고 나면은 소위 경력의 성격으로 금일봉을 전달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왔고 그거는 검찰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 조직에서도 많이 있어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지검장이 수사의 책임자이고 검찰 전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직권남용 그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파악을 한다면은 제대로 이와 같은 모임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던 게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럼 좀 다시 각색을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마땅히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았어야 되는 당사자가 수사를 피한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금일봉을 전달했다면 이건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단서가 붙긴 했으나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부적절한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이와 같은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그러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도 그와 같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안 갖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법무부 검찰국 직원들한테 돈 봉투를 준 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제 검찰국이 이런 대형 수사를 하게 되면은 수사팀 관계자, 수사 부서에 있는 검사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오 라인에 있는 검찰국에 있는 간부들, 또 검찰국에 있는 검사들도 많은 고생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 돈의 출처는 뭐예요? 이게 이른바 그 서울중앙지검장 판공비 이런 겁니까? 통상적으로 판공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김명란법에 안 걸립니까? 이게 김명란법에 걸리는 여부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데 어떻게 보다 하더라도 그럼 이번에는 이제 수사가 중간에 있었지 않습니까? 수사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쪽, 수사하는 쪽 그리고 법무부 검찰로만 온다면은 한쪽에서는 상급 부서, 하급 부서인 관계이기 때문에 적절해 보이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당시의 시점이나 그 사회 분위기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설령 이런 만남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는 피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저도 보더라도 이 기사를 언론을 통해서 보고 듣고 참 아쉽다. 검찰이 여러 가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판단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들이 검찰국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준 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런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시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우병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그 상태인지 불과 나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런 모임을 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밖에서는 검찰개혁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렇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 이에 대한 민감도라고 할까요?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내지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정말 느끼고 있는 겁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개선을 바라는지 모르겠으나 검찰 내부 이들에서는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일선 검사들에게 있어서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퇴를 한 상태에서 이제 후임 검찰총장 인사가 있게 될 텐데요. 지금 검찰 조직 안에서 넘버2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문제에 지금 휘말렸다면 후임 인사가 상당히 복잡해진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걸까요, 의원님? 그렇다고 봐야겠죠. 지금 검찰총장이 임기재 총장이 사퇴를 하는 경우를 한다면은
그 와중에 관여되어 있던 여러 가지 검찰 고위 간부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검찰총장이 항상 검찰 내부에서 나왔던 건 아니지만은 네. 외부에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가능성 말고 그럼 의원님은 외부에서 오는 게 더 좋다고 보세요? 예, 지금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네.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 검찰 내부에 있는 분이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그러한 욕구를 수용시키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게 보시고요. 긴 시간이 될지 어느 정도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은 외부인이 임명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요? 법무부 장관은 뭐 검찰 출신이 있고 법원 출신이 있고 예. 또 뭐 한간에 나온 것처럼 비법조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주로 검찰 출신들이 많이 해왔었는데 네. 그런 것을 좀 불식시켜서 법무부 개혁 그리고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도 비검찰 어떻게 보면 또 한간에 나도는 것처럼 비법조인, 일반인으로 업무행정 전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네. 좋은 시도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기용된 후에 정윤회 문건 파동이라든지 세월호에 대한 어떤 재조사 이 필요성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보기로는 이게 수사의 형태로 이루어질지, 감찰의 형태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네. 정윤회 문건에 대한 부분은 원래 청와대 내에 있었던 일이니, 청와대에서 청와대 내부 감찰로서 다시 살펴볼 부분도 있을 것이고, 네. 당시 수사로 이루어졌어야 할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즉, 누가 고의적으로 묵살시키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감찰이든 조사든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도 세월호 관련해서는 이제 세월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부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 석연치 않은 행동들이 많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 이 이후 세월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과정에 대한 재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금일봉 오간거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이제 그 판공비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판공비면 세금인데 검찰은 급여 외에 별도로 이렇게 세금을 지급해도 되는 근거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급여라는 게 아니고요. 네. 소위 기관 운영비라고 하죠. 기관 운영비. 기관에서 그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직원들에게 대한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편성이 돼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안태경 국장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더라도 내부에서 보더라도 혹독한 기준을 적용을 할 정도로 정도 높은 수사라든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또 그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의혹이 해소됐다 한다면은 이런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부실 수사에 가까운 수사 결과를 내놓은 이후에 이런 만남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국민들로부터 설득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하면 검찰총장 다음으로 검찰 조직안에서 넘버 2로 꼽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법무부 검찰국장은 뭐 하는 자리예요, 의원님? 이 법무부 검찰국장은 법무부에서 검찰 관련한 모든 행정에 법무부 장관 다음으로 관여를 하는 부서의 최상급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을 쭉 이제 행정적으로 하는 최고위원이시기도 했으니까 이 안태근 검찰국장이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이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하고 1000번이 넘는 전화통화를 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화를 1000번을 했다는 것 그 자체도 비록
짧은 시간, 비교적 단기간 내에 그와 같이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도 그 횟수에 비춰보면은 적절하지 않은 것도 보입니다. 네. 그런데 당시 그 특별수사본부에서는 이 안태근 국장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를 안 한 것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본다면은 거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병우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이고 무려 1000번이 넘게 통화를 했던 당사자인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끝나자마자 술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지금 연결해서 본다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일상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검찰이나 법무부 쪽에서는 그 수사가 마무리되고 난 뒤 그러니까 4일 뒤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수사하고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보통 수사가 진행 중일 때도 만나지 않는 것이 상례인 것이고, 당시 이제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당시 수사를 한 부서가 서울중앙지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을 비롯해서 검찰 여러 관계자들이 수사의 대상이 잠재적인 대상이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수사를 마친 상태라 하더라도 그런 양쪽 당사자격에 있는 사람들이 나서 회식을 하거나 그 자리에서 돈이 오고 갔다면은 관행이 범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의원님께서는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보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검찰에 대한 인사권, 그다음에 예산권을 직접 갖고 있는 부서죠.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런 그 검찰국장이 뭐 특별수사 다 끝났으니까 고생했다. 술 한잔 먹자.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검찰국장이 본인이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건이 아닌 경우는 좀 대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팀들에 대해서 수사가 마무리되고 이렇게 식사를 베풀고 하는 경우는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인 것이고 검찰 내부와 관련돼 있거나 어떻게 보면 본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관행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스스로 배제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그 봉투가 오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른바 금일봉. 그 안에 뭐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하고 이게 그러니까 팀한테 전달한 게 아니라 개개인한테 전달했다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법무부 장관 내지 검찰국장 그리고 중앙지검장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퇴했습니다. 검찰개혁 요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정농단 수사의 책임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수사팀 관계자, 그다음에 법무부 관계자 여러 명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든 금일봉도 오갔다고 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자, 검사 출신이죠. 국민의당의 이용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이거 부적절한 만남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당시 그 전후해서 수사를 한쪽에서는 하고 수사를 한쪽에서 받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은 통상적으로 그런 만남 자리가 있어 왔기는 하나 당시 시점으로서는 좀